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 7월 18일 목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오늘은 이곳 덕수궁 옆 성공회 대성당 앞마당에서 진행해드립니다. 눈치채셨죠 여러분? 오늘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징 넬슨 만델라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정한 만델라의 날이죠. 지금 만델라가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만델라의 쾌유를 비는 촛불 행사가 이곳에서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만델라도 낫고 또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도 어서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직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셨을 텐데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님, 전 교육감님 모시고 오늘 행사 취지를 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의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우리 시대의 상징이 됐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인이 현재 와병 중인데요. 우리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95세의 고령이시지만 여전히 하실 일이 있고 이번을 넘기실 수 있다. You shall overcome. 이번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7년간의 헌신과 희생 우리가 이어갑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희망을 갖고 불의와 싸우고 드디어 평화와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델라라면 한국의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할지 어떤 행동을 권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자고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오신 우리 광노현 교육감님 차차 저희 고발뉴스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58분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4,611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얼마 전 제헌절을 맞아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제헌절을 기리기 위해서 7월 17일 7시 17분에 717명의 청소년이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참여 학생들이 몰려서 실제로는 817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현장에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과 새누리당의 NLL 물타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이 제헌절을 맞은 어제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발표됐습니다. 참석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집회에 나왔다며 국정원 게이트를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 어른들을 향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공부나 해라. 어린 게 뭘 알겠느냐. 누군가 시킨 게 아니냐. 투표권 없는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알겠냐고요? 그저 학생들은 학생답게 공부나 하라고요? 누군가 시켜서 선동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요? 투표권 없는 학생은 사회와 정치에 무관심해야 합니까? 시국선언에 동참한 모든 학생들이 사회와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그 발걸음이 저는 가장 중요한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시국선언장에는 그동안 조용히 자리를 지켜온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어른으로서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청소년 시국선언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국정원 사태는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고 공화국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등학생의 안목으로 봐서도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청소년 시국선언의 내용에 지지를 표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어른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함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들답게 톡톡 튀는 진행으로 눈길을 모았는데요. 공정선거를 분실했는데 알고 보니 습득 장소가 국정원이라고 꼬집은 피켓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내 날이 어두워졌지만 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미래의 당당한 유권자로서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관련자 엄벌 등 4개 항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 개입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라. 둘째,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확실히 개혁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1년의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 있는 의사를 표명하라. 넷째, 언론 장악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조금 전 중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들까지 대거 촛불 집회와 시국선언에 참여한 거 보셨죠? 조중동의 기대와는 달리 국정원 부정선거 규탄 촛불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경찰도 이에 질세라 촛불 집회 참석자 38명에 대해서 출석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을 겁먹게 하려는 꼼수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쫄 국민들도 아니지만 찜찜한 구석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합법적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신원을 경찰이 어떻게 파악을 해서 집으로 소환장을 보냈냐는 것이죠. 얼굴에 이름이랑 주소가 써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달 21일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 조모 씨는 열흘 뒤 종로경찰서로부터 난데없는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집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7월 5일날 종로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출석 요구서가 1차로 나왔었는데 집으로 우편으로 심적을 자꾸 보내가지고 종로서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게 출석 요구서에는 조 씨가 어디서 몇 시간 동안 머물렀는지 구체적 내용까지 적시돼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적은 물론 이름과 주소까지 경찰은 과연 어떻게 알아냈을까?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에 머리카락이 곤두섰습니다. 맨 앞에 서거나 그런 건 의식적으로도 안 하거든요. 경찰이랑 붙는 데는 있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한가운데 참여만 하고 그냥 나왔었는데 체증을 한 거고 체증한 사진을 증거로 해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거다. 체증한 사진만을 보고 경찰은 나의 신원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촛불 집회에 참석한 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민들이 호소하는 공통적인 공포, 두려움입니다. 고발뉴스 취재팀이 종로서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소환 대상자를 체증을 통해 뽑아낸 것은 맞지만 체증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은 비밀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할 만한 이제 어떤 혐의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거 아닙니까? 체증 자료가 있는 거죠, 그거.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증을 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원하시는 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밝혔는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찰 업무 특성상 그것까지 이제 밝히기가 어렵죠. 당사자들이 불안해하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경찰관은 따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지 않겠냐며 알아보라는 식입니다. 체증이 이제 국민의 기본권의 어떤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그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이제 어떻게 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생각되고 정상적인 집회라면 당연히 이제
체증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어떤 그 범죄의 의심이 드는, 위법의 의심이 드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거는 뭐 경찰관이 당연히 어떤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그거는 촬영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합법적인 집회, 다만 위법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체증을 남발하고 체증된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실온을 파악했는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경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찰이 비밀리에 체증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일절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과연 어떻게 그 사람이 촛불 집회 참석했는지를 알아냈냐면 역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네.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그걸 알아냅니다. 네. 경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뭔가 사진 속의 인물이 동일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 사진이 망라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신원 확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얘기인데요. 체증 자체부터 시작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법적 집회에서 찍는 거는 사실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인적 동일성을 판별해내는 시스템은 저는 분명히 위법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 위임을 받아서 제정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경찰 내부에서 정한 그야말로 네. 매뉴얼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적법성의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불법 체증과 비밀 데이터베이스 활용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MB정부 치하에서 거론되지 못했는데요.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그만큼 낙후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경찰 체증을 둘러싼 인권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의 집회 현장에서의 사진 촬영, 즉 체증은 긴박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과 소환이 이제 연결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집회의 자유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과잉한 어떤 수사를 유발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증과 소환장 발부가 촛불 확산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경찰의 공포감 조성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과거 1년 이상 걸리던 소환이 빠르면 열흘 이내로 좁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소환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집회나 한미 FTA 반대 집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 6개월, 길면은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소환이 시작되는데, 이 경우에는 뭐 실제 집회가 있었던 때로부터 2, 3주 내에 지금 소환이 시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대단히 챙기고 있다. 아마도 그 촛불 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더 확장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좀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 경찰이 내 얼굴만 보고도 내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끔찍한 상상이 지금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님들, 촛불 집회에 참석하라고 시민들 독려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불법 체증과 비밀 데이터베이스의 실체부터 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가불계약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던 남양유업 사태. 오늘 사측과 대리점 협의회 간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대리점주들 길거리에 나선 지 6개월 만의 일인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민들도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남양유업 제품 저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가불 간의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으려면 아직 멀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겠죠. 오늘은 문화예술계 가불 문제의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가불 관계는 그림의 떡, 우리는 을이라도 되고 싶다. 슈퍼갑 방송사의 횡포에 숨죽이며 살아온 문화예술계, 을들의 절규가 모처럼 국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방송업계에서 가불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세간에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렇게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갑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분들인가? 그 대상은 정말 우리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사들입니다. KBS, MBC, SBS를 비롯해서 각 종편, 그 케이블 채널과 그리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제작사가 저희 쪽에 대해서는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결국 이 갑이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서도 또한 그 슈퍼갑하고 그렇지 않은 그 관계가 또 존재하는데, 슈퍼갑과 을 사이에는 외주 제작이라고 하는 스몰갑이 끼어 있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경우와는 다르게 최근에 이제 그 외주 제작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랐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열악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회 안전, 소위 말하는 사회 보험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 저희 방송 연기자들의 현실입니다. 방송 문화예술계 종사자들 중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직군 중 하나가 바로 보조 출연자들입니다. 이들은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지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아니면 여름에는 또 공원에서 생활하고 또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역사에서도 생활하고 또 PC방 아니면 만화방, 사우나실 등을 전진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올해 임금 보상을 7천원을 깎아서 48,000원에 달하게 했습니다. 작년 12년 8월 2일부로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을 봐준다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촬영 현장에 와서 감독이 필요할 때 오라가라 할 때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또 항상 그 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작 시간은 쳐주겠다. 하지만 올라오는 시간에 현장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장 종료에다 또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그 위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대 방송사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다뤄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계 외에 일반 문화예술계 역시 상황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뮤지션들이 6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모든 알바, 레슨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 이하가 60% 정도 된다는 얘기였고, 수입 중에서 음악 활동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의 비율도 거기서 조사했습니다. 10% 미만이 거의 대부분. 예술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사실 딱히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가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기본빵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최소한의 어떤 생계비나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구조고. 방송계와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을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어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영화배우 문성근 씨나 이준희 감독 등 방송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참석해 힘을 보태줬습니다. 문화예술인 경우에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더라도 자기가 감내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면서 하는 일이 더욱더 생활이 가능한 구조가 돼야 이제 생산적이 되고 또 창의적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참여연대 그리고 전국 을 비대위 등과 함께 이날 행사를 준비한 최민희 의원은 예술인 복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소위 창조노동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창의력 영역의 이 노동이라는 게 사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직화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다른 곳에서는 모여서 대화라도 하는데 여기는 혼자 끙끙 앓다가 심지어 굶어 죽는 경우, 최고원 작가 그런 경우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에서 표준 근로자 아니 표준 계약서 이제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음악 영역의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2개의 법안을 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발 뉴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근 배우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고통을 감내하기보다는 좋아서 하는데 생활까지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창의력도 높아질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창의 경제를 밀고 있는
청와대에서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LL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사를 쏟아냅니다. 기자인 저 자신도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독재자 전두환 압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저렇게 쉬운 걸 왜 그동안은 못했는지, 왜 지금인지 아무도 안 묻습니다. 그 사이 정작 중요한 12.19 부정선거에 대한 기사는 아예 실종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사만 실종된 게 아닙니다. 기자도, 기자의 양심도 함께 실종된 듯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에 보내는 외침, 서혜성 교수의 3분 직설입니다. 3분 직설입니다. 어제 재헌절에 청소년 817명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4.19 이후 가장 조직적인 학생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월 17일을 맞아 애초 717명이 선언코자 하였으나 100여 명의 학생이 더 참여하였습니다. 재헌절 청소년들 목소리로 우리 헌법은 새 옷을 얻어 입었습니다. 헌법 가치는 날로 깊고 더해서 별이어내야 하는 법입니다. 정의보다 더 정의로운 것은 언제든 정의를 지키고자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관념으로서 정의는 광장에 나왔을 때 비로소 참된 정의가 됩니다. 이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은 재헌절의 아들딸들이라고 부름직합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권력이란 한결같이 헌법을 뭉갠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재헌절은 개인 통치를 위한 허울일 뿐이었습니다. 48년 이래 재헌절을 이토록 빛낸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은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달리 분석하거나 가치를 따지지도 또 새겨보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또한 재헌절을 맞아 헌법 유리는 물론 헌법 자체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국가정보기관이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은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가까스로 성립한 국정조사조차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TV와 신문 대부분은 양비론에 입각한 정치염증을 유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대략 2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계광장에 모여서 저강도의 쿠데타로 불리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언론은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것을 모두 한결같이 크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론의 적당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식성이 좋아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어대는데 제 배만 생각할 뿐 민주주의의 농사는 망치고 눈이 나빠서 도리어 시청자와 독자를 들이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진실은 고사하고 왜곡 편파 보도로 일삼아오는 걸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밥을 더 달라고 하면서 TV 수신료를 일시에 2배나 올리려는 염치없는 발상이야말로 어떤 동물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멧돼지 소식을 그렇게 크게 보도한 것도 다 까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시로 나와야 했던 생태 조건을 생각한다면 도리어 멧돼지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진실을 갈망하는 오늘 한국인에게 한국 언론 상황은 실로 참혹합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4곳, 종편 4곳, 보도 전문 채널 5곳, 이 13TV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채널들입니다. 지역방송국 9곳에다 KBS 지역 18곳, MBC 20곳, KTV와 국회방송국 공익채널 2곳, 이 수십 개의 방송국 가운데 진실을 알리고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TV가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이들은 사실상 모조리 관영방송, 준관영방송, 친여 채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진실에 가난한 한국 TV는 암흑세계인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6할 넘는 지지율은 이와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8일 이집트에서 시위대를 쏘던 저격수가 갑자기 총을 돌려 26살 카메라맨 아흐마드 아셈을 조준 사살했습니다. 셔터와 방아쇠는 같은 순간에 당긴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흐린 영상이 이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자신을 저격하는 사람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와 같은 용기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입니다.
이것이 기자입니다. 불의를 향한 저격수가 되지 못한다면 마땅히 카메라도 펜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멧돼지 언론은 언론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둠이 내리니까요. 촛불도 조금 더 밝아 보입니다. 촛불은 스스로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상징이죠. 오늘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모두 촛불을 닮으신 것 같습니다. 비록 촛불을 꺼뜨리고 또 음해하려는 세력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럴수록 촛불은 더 크게 번질 겁니다. 주말 촛불 집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얼마나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일지 저희 고발뉴스는 현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2013년 7월 18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e shall overcome입니다.